화면을 바라보고 웃는 모습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옷깃을 만질 때마다 나에게 사랑한다 라고 메시지하는 것도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인정해요. 우리 언제 만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의식되면 제가 방송에 출연하는 척 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간이니까 최대한 참을게요. 저는 당신이 피해를 입는 게 싫어요. 아, 맞다. 그리고 앞으로는 옷깃 이거 만지지 말아요. 그 시그널 저한테 너무 자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줘요. 라이브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 일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16년 저는 방송을 시작하고 2018년 저에게 지속적으로 온 메시지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당시에 스토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김원이 한 이성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만나고 있었구나. 시그널이 있었구나. 저는 경고했습니다.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망상 그만해라. 이거 스토킹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에 아, 지금 옆에 누가 있나 보네요. 알았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스토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이걸 스토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짝사랑 그리고 스토커. 스토커와는 다른 일. 김원의 범죄심리서 2화는 드 크레람볼트 증후군, 한국말 색적 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 물건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한 남자가 저를 밝게 웃으며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자꾸 길에서 마주치고 일부러 버스 타는 시간에도 자꾸 맞춰 나오는 것 같고 어느 날부터는 저를 되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느낌도 났어요. 그래서 저도 좀 외로웠던 마당에 인사 하나 좀 나눠볼까?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더니 되게 또 수줍어 하더라고요. 매우 귀여웠습니다. 결국에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애인이 됐던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부터 주변 사람 모두는 야, 네가 아까워. 야, 왜 결혼하려고 그래? 아, 너 진짜 하지 마. 야, 너 진짜 미친 것 같아. 결혼하지 말라니까? 라는 이야기를 자꾸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이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 너무 놀라서 울며불며 찾으러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과 아이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위에 사례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소름 돋는다. 뭐 이딴 경우가 다 있어. 어이없네.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이걸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감정적인 거 말고 위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제가 왜 두 사례를 들었을까요? 하나는 저의 이야기, 하나는 다른 사례. 이 두 사례는 다른 경우입니다. 혹시 포인트를 찾으셨나요?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에서는 망상의 대상이 김원이라는 실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는 실존하지도 않는 사람과 연애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가 바로 외국에선 에로토마니아 혹은 도크렐람볼트 증후군, 한국질병분류 색정망상이라고 불리는 증후군입니다. 즉 색정망상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실존하는 사람과 그리고 실존하지 않는 대상에서 나오는 경우죠.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 조금 더 학문적인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은데요. 학문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가진 타인 혹은 타인이란 점은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난 나만 알고 있어 이 느낌인 거죠. 혹은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 주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망상성 장애입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비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대상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안녕하세요. 날 좋아하는구나. 밥 잘 먹었어? 밥 맛있게 먹었니? 날 아끼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돼. 남들한테도 그럴 텐데. 맞아요. 남들한테 그럴 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와서 밥 먹었어? 날 사랑하는구나. 옆에 가서 너 밥 먹었어? 저 사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만 밥 먹었다고 하고 싶은데 나한테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의심할 거니까 그래서 저 사람한테도 가서 물어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당연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당한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게 알려진 것도 되게 많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모여있는데 앞에 있는 대스타가 예의상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는데요. 그 웃음의 의미를 자신만의 것. 나한테만 웃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혹시 내가 접근을 하거나 내가 뭔가 가까이 가면 하지마. 너 진짜 하지 말랬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고소한다 진짜. 나 진짜 오지마. 나한테 장난치지마. 나한테 이상한 짓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부끄러워하네. 에이 왜 그래. 혹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기혼이든 애인이 있건 없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뭘 하던 간에 결혼했다고? 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아끼는구나. 나를 감춰주고 싶어서, 나를 너무 아껴서 위장 결혼까지 하는구나. 날 사랑해서 이런 행동까지 하는구나라는 정말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즉,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을 질투심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속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당사자는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당하지 않더라도 난 이거 당하는 거 얼마 전에 본 것 같아. 어서 들은 것 같아.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내 주변에 소문을 냅니다. 저 사람 사실 나랑 만나. 뭔 소리지? 너 쟤랑 만나? 안 만나는데? 제가 너랑 만난대. 가가지고 얘기하죠. 너 내가 언제 너랑 만났는데? 왜 그래? 일부러 그런 거구나. 알았어.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또 이거 그러면 좀 경계가 모호한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 저도 그랬거든요. 짝사랑. 야, 이거 뭐 짝사랑에서 발전된 건가? 짝사랑하고 뭐가 다른데 이게? 엄청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짝사랑이라는 건 전제가 깔려요. 상대방은 내가 좋아하는 걸 모를걸. 그 사람 나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좋아할까? 즉,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진 채 조금씩 진행되는 게 특징이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날 싫어하게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배려하려고 하고 말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도리어 부끄러움을 자기가 느끼죠. 이게 사실 짝사랑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위의 얘기는 완전 다르죠. 너는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말입니다. 짝사랑과는 다릅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이걸 경계선에 모호하면 그럼 나도 누구 좋아하면 나도 이 증후군이야?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차이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야 그러면 이게 스토커가 왜 아닌데? 스토커와도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스토커는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날 관심 없어요. 네가 날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발이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일방적인 구애만을 합니다. 극단적인 표출만을 하는 거죠. 네가 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 그냥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이쪽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증후군과 짝사랑, 스토커가 어떻게 다른지의 느낌은 좀 오시지요. 즉,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하고 있는 행위자, 그 환우르죠. 어떻게 보면 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예 다른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당하는 피해자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진짜 벽 보고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너 왜 그래라고 따질수록 이 사람은 자기를 좋아해서 더 이런다라고 생각하지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 진짜 안 통한다. 제3자가 봐도 그렇습니다. 야, 진짜 벽 보고 얘기하네. 얘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은 계속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말에 신호가 있어. 니네는 몰라. 우리만의 시그널이 있어.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 증거 있어. 나 이 사람하고 만난 증거 있거든.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증거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저 사람 맨날 옷깃 만져. 웃어. 나를 위한 거야. 우리 이해 못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범주 기억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카카오톡 정도 서로 연락을 했어요. 밥 먹었니? 남들한테 다 하는 말이죠. 이게 증거야. 이거 증거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니들 다 짰지. 니들이 문제인 거야. 니들이 우리 사이를 알아?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교감했어. 과거부터 많은 얘기를 나눴고 서로의 정서 교감을 많이 했어.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당하는 사람 있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점점 괴롭힘 그리고 당혹스러움에 이게 결론적으로는 피폐해집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관계가 다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집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과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디의 입장이었냐면 우리처럼 만약에 우리가 당하면 와 이거 진짜 이해 안 간다. 가해자 왜 저래?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피해자의 입장에선 가해자지만 우리같이 제3자로 봤을 땐 질병 코드에 있는 질병을 가진 환자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은 상상해보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 이건 미친 거지. 야 이건 진짜 노답이야 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이 정상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 볼까요? 환자도 정말 답답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다 진실인 겁니다. 너희들이 다 이상한 거야. 진짜라니까. 나 이 사람하고 사겨. 이 사람하고 만나.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눴어. 교감을 했어. 이런 얘기죠. 이러니까 환자도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나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마. 절대 안 돼. 아, 왜 나 이 사람 좋아요. 절대 안 돼. 만나지 마. 니네 만나는 사이 아니야. 더 사랑이 끈끈해지겠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비슷하게 얘기한다면. 자기는 정말 확실한데, 진실인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는 느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벽이라고 느끼는 느낌인 거죠.
자, 이 형태를 제가 외국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외국 자료에는 발생 빈도가 남성과 여성 중 여성이 더 강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남성에게 발병될 경우에는 남성은 그냥 끝나지가 않습니다. 폭력적 기질로 변질돼서 사건이 발생됩니다. 실제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는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주변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 사건과 엮인 여러 가지 사건. 사실 유명한 사건 중에도 음모론을 배제하고 밝혀진 바가 진짜다라고 하면 존 레논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널 너무 사랑해서 너의 죽음은 내 손으로 거두고 싶었어.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자, 실제 사례 하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3월 30일 워싱턴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전미 노동조합대회 연설을 마친 레이건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연설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대통령을 향해 6발의 총을 발사합니다. 정말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쐈던 사람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방탄차에 튕긴 총알을 맞게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바로 탄환 제거 수술을 받고 좀 고령이었지만 수술은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체포된 범인은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름은 존 힌클리 주니어. 이때 당시에 경찰이 너 왜 그런 거냐? 라는 얘기에 정말 미친 소리를 합니다. 나요? 이 편지로 말 다 할게요. 제가 이걸로 시그널을 보내야 됐거든요. 택시 드라이버의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나온 조디 포스터가 나하고 연애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나 여기 있어라고 알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날 못 찾을 것 같아서 대통령 정도를 죽이면 아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나한테 와서 고백할 거니까요. 이게 대통령 암살 이유입니다. 암살 시도 이유인 거죠. 자, 이렇게 폭력성이 가미되면 정말 난리가 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그럼 네 말대로면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증후군의 1단계는요. 우리가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 단계는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직접적인 접촉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그냥 짝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근데 2단계부터 위험합니다. 접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이게 위험하죠. 여러분한테 직접 연락을 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에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막아야 됩니다.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아니라 그래. 내 앞에서 화났네. 그리고 나한테 분명히 시그널 보내는데 그럼 나는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 자,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실제로 만난 적, 데이트한 적 없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눈 적 없다. 이거 다 상상이다. 그리고 나에게 시그널만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병원 빨리 가십시오. 당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가셔야 됩니다. 본인한테도 문제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엄청나게 가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일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야, 나 진짜 미치겠어. 왜? 아니, 어떤 애가 나 걔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냥 밥 먹었어라는 카톡 하나 보냈는데 나하고 사귄대. 걔 그러고 얘기하고 다녀. 내가 뭐 하면은 그게 다 자기한테 보내는 신호라고 얘기한대. 이 새끼 왕자병이냐? 이 새끼가 어서 잘난 척 오지게 하네. 아유, 이 새끼야. 복에 겨우네 아주. 좋겠다 새끼야. 자랑하지 마. 이거. 이 문제 때문에 아무도 밖에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다면 같이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당하는 당사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직접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가까운 경찰에 꼭 알리시고 이 문제에 대해 스토킹과 비슷한 거니까
빨리 그쪽 가족에게 연락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병에 대해 치료법은 사실 없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치료법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뇌 자체에 나오는 호르몬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얘기만 있거든요. 약을 투여하던가 심리치료를 하던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환경요법이 투여가 돼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냅두면 진짜 큰일 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그 병을 가진 사람을 저격하자가 아닙니다.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 서로 무너지는 길이다. 그러니까 치료받고 괴롭히지 말자.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범죄심리서 2와 드 크레람블볼트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